그럼 수익률 면에서는 어때요? 전체를 100% 가져오는 것과 네. 50%만 갖고 오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일반 물건들,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한 물건들은 낙찰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지분 경매 공매의 핵심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소송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권리관계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입찰을 안 하니까 유찰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지분 경매 공매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는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이거 따위에 그냥 주식처럼 네. 좀 펀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경매 펀드. 네. 오, 괜찮다. 그럼 갑자기 왜요, 그건? 아니 경매 얘기는 좀 아무리 들어도 좀 어렵더라고. 아무래도 생소하고 막 듣는 것마다 분야가 다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 안 좋다 뭐다 하는데 괜히 경매 펀드 잘못 들었다가 물리면 어떻게? 그 펀드 운용하시는 분들이 네.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분석도 좀 많이 하고 신중하게 투자하지 않을까. 그럼 확률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그 자산가들이 나보다 주식을 몰라서 그 펀드 가입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괜히 내가 잘 모르는 수준에서 이상한 거 덜컥 잡아가지고 손해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또 부동산 경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답은 늘 기본에 있잖아요. 네. 전문가인데 그 정도 알아야지. 이게 내가 아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기초도 안 됐던 적이. 그래서 우리 투자구가 하는 게 네. 공부 여러분께 시켜드리고 네. 발품 팔아야죠. 네, 그래서 발품.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예. 초인 용쌤 우리 유근영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인 용쌤. 어, 죄송하지만 뭔가요? 운동을 좀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농구랑 축구를 오랫동안 해왔었었는데 예. 이제 형님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잘 뛰어다닌다고 해서 더 초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체력이 초인이다. 해주셨었는데 그게 좀 마음에 들어서 초인이라는 항상 닉네임을 인터넷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지금 뭐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하니까 사람들이 용쌤 용쌤 불러주셔가지고 합쳐서 이제 초인 용쌤이라고 하는데 네. 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품 판다고 하잖아요. 네네. 다른 분들 차 타고 다니는데 이분은 진짜 발로 뜁니다. 차가 없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겠지. 근데 보니까 네. 발품 불패 대표, 병영 컬럼 저자, 강사, 뭐 사업가 등등등. 뭐 정체가 하시는 뭐예요, 대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독서를 열심히 했어가지고 독서법도 책을 내고 그와 관련된 뭐 강의라든지 도움을 드리고 메모법이라든지 동기부여,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부동산 강사, 또 이제 작가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엔잡러입니다. 이것저것 뭐 재밌어 보이는 거, 돈 돼 보이는 건 다 한다. 아니 재밌는 건 빼자. 돈 되는 거 다. 한다. 돈 되는 거 다 한다. 그래서 그 번 돈 우리에게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알려준다. 좋네요, 이 정도로 좋네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에 달천 정민우 님도 출연하신 적이 왔었죠. 있었거든요. 네네. 두 분 같이 책 쓰신 적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 네, 부동산 경매 기술이라든지 실전 부동산 경매 책을 같이 함께 작업을 했고요. 예. 지금 또 강연도 또 함께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공저 이런 거 힘들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서로 분야가 명확해 가지고 서로 반반씩 열심히 잘 썼습니다. 이렇게 직업이 다양한데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2015년도 1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돈이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1000만 원, 어머니가 1000만 원 보태주셔서 27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와이프는 3000만 원 정도 모았었고요. 5700 가지고 결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뭐 스드메, 그리고 결혼식장 예약, 그리고 전셋집까지 다 이걸로 해결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2015년도 전세 대란, 뭐 매매가 치솟고 그러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부동산 공부, 투자는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지? 후회가 막심하다 보니까 그때 결심을 했죠. 더 이상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모르면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이 사람 하나 살렸습니다. 맞습니다. 700 모았다는 건 그동안 펑펑 썼다는 거거든요. 아내 3,000 모으는 동안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1,000씩 받고 말이죠. 근데 뭐 공감이 됩니다. 저도 결혼 전까지는 돈 한 푼도 못 모았으니까.
결혼을 해야지 돈을 모으나? 아니 근데 그래 계기는 그렇게 가지시게 됐는데 뭔가 투자를 하고 시작을 했을 텐데 그때도 갑자기 없던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그때 카메라라든지 어떤 뭐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팔고 축의금 그게 조금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1200에서 한 1300만 원 정도는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걸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는 갭 투자가 워낙 열풍이었다 보니까 서울 지역은 조금 어려웠고 경기 지역에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적게 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가 뭘까 그걸 공부하면서 손품 발품 팔아서 1,500만 원 가지고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15년 11월에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16년도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했었죠. 근데 진짜 천 얼마 갖고도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행신동에 제가 처음으로 투자를 했었었는데 행신동이면 저쪽 일산 쪽 일산 가기 전에 1,200만 원 정도 갭이었었고요. 또 추가로 수리비 좀 들어가서 1,500인가 한 1,700 정도에 대단한 아파트였나요? 아니면? 네, 아파트였고요. 아파트가 그 정도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이분한테 뽑아먹을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혹합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용쌤의 경매 철학 지분 투자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네요. 일단 뭐 여기 나오신 많은 경매 전문가분들이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대상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마다 접근법이 다 다른데 용쌤께서는 어느 투자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그걸 왜 관심 갖게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갭 투자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3채까지 늘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1,000만 원대로 해서. 주택으로만. 근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내 소중한 투자금이 묶이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건 되게 위험한 투자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택은.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죠. 정부 규제는 덜하면서 수익은 좀 높은 투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식과 토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잘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돼서 주식은 1등주만 산다 라는 원칙을 정하고 꾸준히 사 모았고 그 다음에 토지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쟁률 적고 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지분 경매 공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사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요즘은 결혼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반반씩 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 그럼 남편 지분만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찰이 된 상태에서 제가 낙찰을 받으면 아내분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상속받은 어떤 누군가에게 협의를 해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수월하면서 또 빠르게 매도가 가능한 투자법이죠. 그러면은 그게 주택, 상가 이런 거에 구분하지 않고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심지어 자동차도 간혹 가다가 지분으로 돼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료 좀 아끼려고 아빠 지분 조금 넣어놓고 아들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이런 지분 물건은요. 경기를 타지 않고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계속 나와요. 그렇죠. 언뜻 듣기로는 골치 아프니까 예를 들어 땅 쪽에 한 100평이 나왔는데 소유주가 보니까 10명이야. 그럼 내가 저걸 경매 낙찰을 받아봐야 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다들 안 하는다고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팔기가 쉽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남들이 잘 안 하고 어떤 선입견, 편견 가진 어떤 투자법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많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은 경매장 가보면 일반 물건들 많이 떨어진 물건들 막 20명, 30명, 40명 그렇게 입찰을 하거든요. 근데 지분 경매, 공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입찰자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많아야 뭐 5명, 금액이 좀 적은 거는 뭐 10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낙찰받고 수익 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공동 명의잖아요. 50%의 지분을 샀다 쳐요. 나머지 2분이 갖고 있는 지분은 지금 내가 산 그 가격이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세 같은 경우에 만약에 1억에 나왔었는데 2분의 1 지분이면은 5천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시세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상대방에게 준다고 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까 그 설명하신 것처럼 부부예요. 네. 한쪽이 그렇게 돼가지고 집이 50%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2억이라고 칠게요. 네. 집 가격이. 그래서 1억 원어치가 나왔는데 네. 유찰돼서 한 50% 정도 됐다. 네. 이걸 샀어요. 네. 이분한테 아이 그래도 이거 시세 1억이니까 한 9천에 사시는 게 어때요? 그러는데 이분이 싫어요. 네. 이러면 어떡해요? 저한테 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함께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서 네. 요분은 이사 가고 자기의 어떤 이익금은 얻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저것 싫다 나는. 네, 다 싫다. 네. 그러면 법으로 또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제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여기를 다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부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부당이득이 생기. 예,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잔금 납부한 순간부터. 절반 이상은 쓰고 네.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월세를 난 못 줘 해버리면은 제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못 받잖아요. 예. 예, 그거를 법원에서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이란 걸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이 소송이라고 하니까 뭐 싫지. 어렵고 뭐 굉장히 변호사 돈 들어가고 복잡하고 막, 예. 법무사 변호사 써야 되고 전혀 셀프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24시간 아무 때나 전자소송을 통해서 언제든지 소장 접수 가능하고요. 또 명확하게 무조건 저한테 유리한 소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돼요. 그럼 수익률 면에서는 어때요? 전체를 100% 가져오는 것과 네. 50%만 갖고 오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일반 물건들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한 물건들은 낙찰가가 높아요.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지분 경매 공매의 핵심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소송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권리관계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네. 입찰을 안 하니까 유찰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지분 경매 공매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럼 있죠. 지금 장점은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은데 네. 어쨌든 경쟁률이 좀 낮고 그렇죠. 시세보다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군요. 네네네.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대출이 안 나와요. 그건 예, 물어보려고 지분 했어요. 같은 예.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지분 경매 도전하시려는 분들은 네. 소액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대출 받기는 원래 쉽지가 않죠. 일반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좀 단점이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네. 뭐 6개월에서 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건 기다리는 동안에 월세는 계속 쌓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네. 월세 낼 능력이 안 된다. 네. 그러면 나가야지 주고 싶어도 뭐. 못 주는데요.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만약에 제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것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상대방 지분을 경매로 경매로. 넘길 수 있는 또 권리가 그러면 있어요. 내가 50% 지분 있으니까 이건 누구도 잘 안 살 거고 그쵸. 그걸 싸게 경매로 낙찰받으면 어쨌든 더 그 배당금은 나한테 들어올 거고 맞습니다. 근데 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은 거기 계신 원래부터 그죠. 살았던 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서로 윈윈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예. 주거용 지분 물건을 낙찰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은 6가지 정도가 있어요. 내가 낙찰받은 다음에 내 지분을 팔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상대방 지분을 제가 사올 매입할 수도 수도 있고 또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에 내놓을 내놓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부당이득금 이제 네. 월세를 월세를 계속 받을 수도 받으면서 이분의 어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상대방 지분만 경매로 넘겨서 그게 경매로 나오면 또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입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에게는 기존 공유자이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낙찰 들어와 봤자 어차피 그 방어할 수 가격에 있구나.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다 공개하시면 네. 사람들 다 이제 그거 달라붙으면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네.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경매 좋다고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전문가분들이. 여기도 다 맨날 네, 해야지 네, 네. 해야지 하지만 그러면 어떤 영상들을 듣고 누군가가 실천을 했으면 경매 공매 매물이 씨가 말라야 되거든요. 네. 안 말라요.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 나머지 50%를 내가 가져가려 할 때 결국은 100%가 되니까 그때는 대출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거를 또 이해시켜 주면 돼요. 나는 돈 나올 데가 없다. 돈이 없는데 당신 걸 어떻게 인수하냐. 선생님은 지금 1주택자시고 지금 2분의 1만 가지고 계신데 어차피 내 거를 매입하더라도 1주택이 되신다. 1주택일 경우에는 뭐 신용만 크게 나쁘지 않으면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제가 온전히 그분들에게 돌려드렸었던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 알려주시는 거네요. 네, 원래 있던 공유자분들에게 되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항상 마지막에는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투자를 하니까 좋네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좋아. 왜냐면 여기 나와가지고 악독하게 한 분들은 관상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50%를 하려면 대출이 안 되니까 적은 돈이지만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내 돈이 필요하지. 그거 좀 가장 빠르게 모으는 방법이 있대요. 알려주신대요. 우선은 빠르게 모으는 방법은 내가 일을 하면서 종잣돈에 안 쓰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경매 시작하려고 해도 최소 몇 천만 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돈이 없는데요. 근데 지분 물건의 장점이 뭡니까? 1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10명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한 명의 지분이 나오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게 50% 만약에 뭐 60%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몇백만 원만 가지고도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핑계는 아닐지라도 이런 방법이 있는데 몰랐었던 거죠. 근데 지금부터 알았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2명이야. 1명 정리하면 되는데 10명이면 그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하는 제가 거예요?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투자가 저 기획부동산에 속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땅 요만한 거에 무슨 막 몇십 명씩 있고 그 몇십 명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는데 연락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돈을 쏴서 정말 서로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같이 공유자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토지들을 또 낙찰받아서 수익 내는 걸 좋아합니다. 공유자가 10명, 20명, 30명 있어도 저는 저렴하다라고 생각되면 낙찰을 받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는 거군요. 네, 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얻을 어떤 수익이 뭐 확실하다 생각하면 입찰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너무 비싸게 샀어요. 시세보다 최소 3, 4배 이상은 비싸게 사요. 근데 저는 현재 시세보다 50%, 막 40%, 30%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분들 배 아파서 연락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란 게 있거든요. 나도 지분이 있는데 이분들과 연락이 안 되고 비협조적이라 내가 이 지분을 어떻게 팔거나 할 수도 없다. 이것 좀 어떻게 판사님이 좀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요. 판사님이 야 이거 공유자도 너무 많고 의견도 다 다르니까 내가 판결 내릴 거야. 이거 전체를 경매로 넘겨. 그래서 누가 낙찰 받으면 각자의 지분대로 그렇게 돈을 가져가.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매로 넘어가면 유찰이 많이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헐값에 팔리겠죠. 그럼 나는 처음부터 3, 4배 이상 비싸게 샀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손해가 극심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제 지분을 사줘요. 그러면 주식에만 물타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도 사실은 그분들도 5년이고 10년이고 개발된다라고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꼭 한두 명은 움직이시더라고요. 3,000에 샀는데 지금 이게 500이야. 그럼 이거 이렇게 같이 사면 물타기해서 한 대충 1,700 요 정도 되니까. 맞습니다. 재밌다. 흥미롭네요. 시간이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그러면은 소액으로 이제 수익 낸 사례, 또 내가 이렇게 컸다 이런 것들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고 이거 재밌지만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처럼 부동산 경매도 그냥 펀드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 실천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잠시 후 2부에 지분 경매 남들이 손 안 대는 그래서 아주 블루오션 지분 경매를 여러분들 한번 소액 투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2부에서 만나요.